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머서코리아의 최현진 전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국내 기업들의 인사평가 제도의 최근의 동향과 특징에 대해서 약 1시간 정도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최근의 성과관리의 환경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뭐 코로나 이전에도 마찬가지 경기의 사이클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저성장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시그널이 최근에 이제 반복되어 온 그런 5년, 10년 주기의 경기 사이클이 실종되고 있으면서 점점 더 불확실성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시그널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우리의 성과 관리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뒤에 장표 보시면 잠깐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해마다 성과 관리 관련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트렌드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의 사례는 아니지만 과거의 금융위기의 전후에 성과 관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는지를 좀 이렇게 단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성장기일수록 중간의 성과자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런 이제 그 중간의 성과자들이 최하의 성과자로 좀 바뀌는 그런 부분들을 관찰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엄격하게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평가를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냐면 그 밑에 보시는 테이블을 보면 한계 성과자들에게는 임금을 좀 더 인상을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제 저성과자들을 퇴출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많이들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한계 성과자들에게는 기본급 인상률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그런 프랙티스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은 기술 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인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내부적으로 있으셨죠. 예, 그런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뭔가 그 인간의 그런 영역이 기계로 대체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그 업무의 방식 같은 것들이 많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언택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을 하는 그러한 관행들이 많이 발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ICT 기반의 가상의 업무 환경으로 전환이 좀 더 촉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출근하는 그런 문화에서 성과를 중시하는 결과 중심의 문화로 진화가 좀 더 앞당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하에서 업무를 지시를 할 수 있고 그런 지시받은 업무를 제대로 잘 수행했는지 관찰을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챌린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디지털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면서 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스피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조차도 최근에는 애자일한 조직으로 이제 많이 변모가 되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이 다들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불확실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 경영 환경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스피드 경영을 굉장히 강조들을 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경영에서 나타나는 5가지의 그러한 주요한 특징들을 살펴보시면 먼저 빠른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성과를 지향하는 조직의 문화도 많이 강조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빠른 의사결정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획득할 수 있는 IT 시스템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부서 간의 활발한 협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근의 성과 관리의 그런 문화가 과거의 상대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경쟁 위주의 그런 문화에서 최근에는 절대 평가를 많이들 도입을 해서 서로 팀 내에서 그런 경쟁보다는 좀 더 협업을 많이 강조하는 부분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들은 리얼타임 경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도입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환경의 이제 급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1년 단위의 주기로 목표를 세우고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연단위의 그런 성과 관리가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회사들이 많이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좀 더 이 성과 관리의 주기를 분기 혹은 월별로 좀 굉장히 좀 급진적인 그런 회사들은 주 단위로 관리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P&G의 사례에서처럼 문제의 발견부터 대안까지 전 과정을 시스템화해서 리얼타임 경영을 강조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례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성과가 실시간으로 조회가 될 수 있도록 대시보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시보드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어떠한 파트에서 어떠한 그 조직, 어떠한 프로세스에서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알람이 뜨게 이렇게 시스템화가 되어 있고요. 거기서 이제 발견하는 문제점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경영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그 결과치들이 어떻게 이제 향후에 발생할지에 대한 결과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는 사례는 국내 기업에서 리얼타임으로 이제 성과를 관리하는 회사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1년의 주기로 해서 중간에 성과를 리뷰하고 목표를 조정하는 그런 세션들을 많이들 운영을 하시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경영 환경의 어떤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너무나 긴 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 관리의 사이클을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짧게 가져가죠. 목표를 연 단위로 세우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목표를 세우고 그러한 목표들을 월별로 실적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또 하나 월별로 코칭이 이루어지죠. 이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팀 리더가 팀원들을 모아놓고 전체 팀원들 개개인별로 공식적으로 약 한 30분 정도의 코칭 세션을 하게끔 저희가 이제 강제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30분간의 그런 코칭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로 결과로 남아서 그런 이제 월별로 이제 이루어지는 코칭의 결과가 분기의 평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러한 분기의 평가들은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보상으로 해서 분기별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질 때에는 분기 단위 평가의 결과들을 모아서 평가가 이루어지죠. 실질적으로는 분기 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성과 관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월별로 이러한 사이클이 좀 더 앞당겨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그 결과치들을 보시면 평가 일정에 대한 준수율이 이 상시 성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준수율이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성과 관리가 공정한 평가에 도움이 되었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의 비율도 많이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고성과 조직들에서 보여지는 직급과 보상과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직급과 보상을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 평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직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평가 결과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직급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면 이 직급이 사실은 국내 기업과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 간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 기업들 최근에 직급 트렌드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기업들은 직급 단계를 가급적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부 IT 기업들은 직급을 완전히 파괴해서 직급 없이 운영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게 직급 단계를 축소하는 이유는 그 직급 단계라고 하는 것이 실제 그 회사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이어러키로 이제 작용을 해서 그 간의 지휘 명령의 그 부분들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이제 직급 단계가 많아지면 사내의 서열 계층 의식 이제 이런 것도 많아지고 업무의 스피드도 확연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인력 운영의 유연성 측면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제약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는 직급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수평도 호칭도 수평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을 살펴보시면 직급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12단계, 그 다음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한 7, 8단계 이렇게 직급 단계의 수가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급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들한테는 영어로 옮기면 job grade라고 하는 부분으로 영어로 옮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기업들에서의 그 직급이라고 하는 것은 job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job의 가치가 좀 낮거나 아니면은 그 job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job이라고 하면 그 job에 시작하는 그 엔트리 레벨 그 단계가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단계도 한두 단계로 제한적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생각하는 그 직급이라고 하는 것은 직급 단계가 올라가면 일이 바뀌거나 아니면 책임이 굉장히 커지거나 하는 그런 뭔가 변곡점이 있을 때 직급이 바뀐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직무 가치가 높은 그러한 직무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는 단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업무가 많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직무별로 다른 직급의 단계들을 모아놓다 보면은 직급의 단계가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 따라서 직급이 달라지는 것을 잘 허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회사의 직급의 모델이 달라지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직급의 단계를 계속 줄여나가고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직급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직급이 성과 관리에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상대 평가를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사원은 사원대로 대리 그다음에 과장별로 각각 그 직급의 계층별로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서 평가의 등급을 최종적으로 매기게 되죠. 그런 이제 직급이라고 하는 것이 좀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부분 대부분이 안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를 보면 조직장의 재량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평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보상을 나눠주는 그러한 차별화하는 부분들도 다들 그 일선 리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팀 리더한테 많이들 재량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최고의 성과를 보이는 직원들과 저성과자들한테는 이 성과의 차등을 굉장히 크게 확장시키는 반면에 중간에 몰려있는 성과자들은 사실은 성과 차등이 그렇게 많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 평가를 차별화해서 등급을 주라라고 하기 때문에 등급을 어쩔 수 없이 주지만 실제 팀장들이 느끼는 그런 기여도 같은 거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 성과자들은 가급적 성과 차등을 적게 하고 S등급자나 혹은 D등급자들한테는 기존처럼 차등을 많이 확대하는 그런 방식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CJ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처럼 직무 가치, 특성 차이에 따라서 보상 방식을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끔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쿠팡 프로젝트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쿠팡도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한 기업에 속하죠. 그 쿠팡은 128개의 직무가 있는데 그 128개의 직무마다 다 보상의 테이블이 차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IT 기업일수록 외부에서 사람들을 데려올 때 좀 더 파격적으로 보상을 줘야 하는 그러한 직무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시장을 무시하고 우리 회사 안에 형평성만을 고려를 해서 동일한 급여를 주게 되면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오기도 어렵고 내부에 있는 우수한 개발자들을 리텐션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각각의 직무가 가지는 값어치 아니면 직무의 난이도 그다음에 그 직무에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유지하고 하는데 어려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더 직무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보상을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평가는 마치 어떤 하나의 유행처럼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그러한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LG전자가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선도적으로 절대평가로 전환한 바가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총점이라고 하는 거를 팀 리더한테 주고 이 총점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평가 등급을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그 피드백이나 코칭 같은 것들을 통해서 육성 위주의 성과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뒤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성과 관리 각각의 회사별로 말씀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과 관리 트렌드를 머서에서 이제 항상 관리하는 그런 자료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에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서베이의 결과가 되겠고요. 평가 제도에 여러 가지 이제 드라이브들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들을 드렸던 것처럼 좀 더 역동적으로 근무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 저성장이 워낙에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공동의 생존, 협업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기개발, 그다음에 소통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가 회사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해서 평가 제도에 있어서의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 평가의 철학이 역시 경쟁 위주에서 코칭과 육성 위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마다 서베이하는 그런 회사들이 글로벌 한 3,000개 정도의 기업들이 되는데 그중에서 한 47%의 기업들이 경쟁보다는 협력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성과 관리의 철학이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 목표와의 연계성이 좀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목표들이 회사의 전략 과제와 거의 대부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 한 절반 이상의 60%가 넘는 그런 기업들이 연 단위의 정형화된 그런 이벤트에서 관찰에 근거해서 주기적으로 팀 리더와 팀원들이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 5번째 보시는 매니저의 인스퍼레이셔널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리더들한테 역량을 개발을 시키고 그런 역량이 개발된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적절하게 코칭과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사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네 번째는 평가 등급 효과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등급과 점수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산술적으로 한번 그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은 성과 관리의 그런 측면에서 2013년도와 2019년도에 바뀌는 그런 트렌드를 살펴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그런 프랙티스들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디비주얼 골을 세팅하는 것이나 아니면 좀 더 포멀하게 이어엔드 디스커션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그 비율로 떨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퍼포먼스 플래닝 디스커션을 수행하는 것들이 그런 회사들의 비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좀 더 성과가 회사 내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직원들이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바뀌는 측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성과 관리 트렌드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면 한 4가지 정도의 진실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골이라고 하는 거를 세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결과치들이 되겠습니다. 자, 각자의 일이 조직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런 것들이 구성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나의 일의 어떤 의미가 되겠고요.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임팩트를 알게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많이들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리더의 사회적인 감수성,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리더의 공감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이 성과 관리의 피드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다음번에 나오는 그 3번째가 또 중요한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마치 상대 평가가 좀 고쳐야 될 그런 악습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많이들 바뀌는 경향성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넘어온 지가 오래됐고, 그 다음에 절대평가 넘어서 이 평가 등급에 대한 부분을 없애려고 하는 회사들이 마치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평가 등급을 없애는 게 과연
이 성과 관리의 취지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느냐 한번 테이블을 보시면 레이팅이 있는 회사와 레이팅이 없는 회사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레이팅이 없는 회사가 아이러니하게 디벨롭먼트나 프로모션이나 석세션과 관련된 그러한 피드백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제 이 평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매개체가 돼서 저렇게 육성이나 승진이나 그런 부분과 관련된 뭔가 서로 간에 좀 피드백을 주는데 활용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다른 회사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회사의 평가 모델로 적정한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유행처럼 따라하는 성과관리의 그러한 부분들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제일 마지막에는 실시간으로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글로벌 기업들의 약 한 70%는 리얼타임 피드백 테크놀로지 아직 미구축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다음에 한 3가지 정도의 평가, 성과관리의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자기 참여형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자기 참여형에서 얘기하는 그 자기는 누구냐? 이 자기는 바로 팀원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과관리할 때 우리 교육을 많이 하는 대상자들은 주로 리더 분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성과관리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를 운영을 할 때 리더만 혼자서 운영하시는 건 아니죠. 팀원들이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 팀원들이 도와주는 가장 첫 번째 그 시점은 바로 목표를 잡을 때, 그 다음에 중간에 관리할 때, 제일 마지막에 평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이케아의 사례에서 보면 목표는 상사가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의 철저한 대화로 함께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를 할 때도 IBM의 사례를 보면 업적 평가를 할 때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본인의 성과를 스스로 증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팀원은 연말마다 본인의 성과를 증명하기 위한 에세이를 작성을 해야 되죠. 그럼 이제 에세이를 작성을 해서 각종 그 에세이에 쓴 그런 기록들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 자료를 가지고 팀장과 평가 면담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팀장은 그런 이제 평가 면담의 결과들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등급을 부여를 하게 되죠. 팀원들이 아무런 노력 없이 평가를 잘 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목표를 작성을 할 때도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야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평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 팀원들이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올해 부여받은 목표가 뭔데 이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을 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스스로의 에세이를 작성을 하게끔 팀 리더나 아니면 회사가 가이드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오픈형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존슨앤존슨이나 구글의 그러한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마다 연초에 목표, 회사의 목표가 나오게 되면 그러한 목표를 전 직원이 참여하는 공유 세션, 그 다음에 질문과 설명이 같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들을 대부분 운영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팀 리더가 위에 있는 임원한테 받은 목표, 즉 이제 우리 팀의 목표가 되겠죠. 자, 우리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팀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팀원들에게 다 이게 돌아가면서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런 설명을 들은 그런 직원들이 돌아가서 본인의 목표를 스스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 목표를 팀장과 팀원이 1대1로 하기보다는 다 같이 모여서 워크숍의 형태로 약 한 두세 시간 정도의 시간을 갖고 각각의 팀원들이 팀장한테 부여받은 역할을 1년 동안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지표를 가지고 어떠한 목표 수준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본인이 수립한 목표를 다른 그 팀원들에게 공유하는 이유는 뭐냐면 존슨앤존슨의 사례에서처럼 가장 첫 번째는 관대한 목표 수립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수립한 목표가 지나치게 낮게 되면 상대평가의 그러한 환경 하에서는 다른 팀원들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팀원이 너무 낮은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면 팀 목표 달성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원들이 이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을 발표할 때 많은 챌린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치들이 쌓이게 되다 보면 팀원들이 각각이 전부 다 관대한 목표를 수립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갖게 됩니다. 피어가 주는 프레셔라고 하죠. 그러나 이제 피어 프레셔로 인해서 관대한 목표 수립을 방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협업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팀원들이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서로서로 공유하는 그런 세션이 되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료뿐만 아니라 타 부서의 직원들도 개인의 목표와 주별 활동 실적까지 다 오픈이 돼서 모두가 열람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픈형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그런 회사들의 케이스가 되겠죠. 마지막은 업무 연동형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과 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관찰의 근거에서, 사실의 근거에서 평가를 하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부분의 그 리더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관찰을 하지만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많이들 남기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오는 그러한 직원들 보면 팩트에 기반해서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들을 굉장히 선호들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피드백을 남기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의 사례에서처럼 글이나 댓글의 형태로 피드백을 남기는데 1분이 채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일상 업무에 큰 부담 없이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맥도날드의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한 성과를 리뷰한 결과치들을 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월 단위의 피드백 세션에 활용들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연말에 평가할 때 평가 근거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하죠. 자, 저런 것들이 우리가 시스템화가 되어야 어딘가의 기록으로 저장이 돼서 우리가 실제로 평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게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키워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기가 충실하게 참여를 해야 된다. 즉 팀원이 목표를 잡을 때, 중간에 리뷰할 때, 마지막에 평가할 때 참여를 해야 본인의 수용성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공개형, 오픈형으로 평가를 운영을 하셔라. 해서 목표를 잡을 때, 그 다음에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평가를 할 때도 요새는 대부분 오픈해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자, 마지막 제가 리더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업무 연동형으로 평가를 하셔라.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평가를 하시기보다는 뭔가 그 직원들이 유의미한 행동을 했을 때마다 기록으로 남기시고 그런 것들을 매주마다 하는 주간 업무 회의 등을 통해 활용을 해서 공식적으로 피드백을 주셔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평가에 대한 직장인들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인사평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약 한 40% 정도만 만족을 하는 거죠. 이 수치도 굉장히 아웃스탠딩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60%는 일단은 어떤 이유에서든 인사평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평가 요소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대부분 평가 지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평가 요소가 불명확하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는 평소의 일과 나중에 연말에 가서 평가받는 그러한 지표들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연초에 목표를 잡을 때 정성껏 목표를 잡는 그런 케이스 많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면담 없이 수직적으로 평가들을 많이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실적보다는 온정 위주의 평가 관행.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떠한 기업도 승진자 위주의 평가 관행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그 다음에 개인보다는 팀 위주의 평가, 이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평가의 신뢰성, 그 다음에 평가 결과의 수용성,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팩트라고 보여집니다. 평가는 사실은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이라고 하면 사실 인간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AI가 평가하는 게 좀 더 객관적이겠죠. 근데 우리가 평가는 평가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평가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완벽히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얼마나 신뢰롭냐,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신뢰로운 평가로 인해서 평가 결과를 얼마나 수용성 있게 받아들일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평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평가 등급의 배분 비율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성과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성과자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 다단계의 평가자가 존재하는 경우도 평가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평가자 말고도 2차, 3차 평가자까지 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데 팀 리더한테, 일선 리더한테 이 평가의 권한을 몰아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직급자가 이제 하향 평가되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발생할 수 있죠. 자, 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오른쪽에 보시는 평가자의 역량이 약간 낮은 경우. 그런 이제 평가자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승진자 위주의 평가나 아니면 관대화된 중심화된 경향. 그 다음에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업적 평가를 보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평가자의 성향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저런 것들은 특히 이제 회사 차원에서 평가 결과에 대한 오디팅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평가 결과의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이유는 리더분들이 평소에 근거들을 잘 마련해 놓지 않고 기록해 놓지 않고 있어서 실제 이 평가 전에 실시하는 면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실한 경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계별로 활동 같은 것들은 회사 차원에서는 잘 정의가 되어 있지만 조직별로 리더의 성향에 따라서 그러한 프로세스들이 수행되는 데에 그러한 편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가 결과의 수용성 저하될 수 있다. 평가의 프로세스가 평가의 수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평가와 관련된 직원들의 고민에 다음과 것 같습니다. 목표 설정이나 지표 선정 어차피 다 대강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 면담 제대로 실시해 본 적 없다.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나 근거 같은 것들이 잘 납득되기 어렵다. 그리고 1차 평가 결과 잘 나와봤자 결국에는 상대 조정한 그러한 최종 결과는 완전히 다른 딴판으로 나온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리더 역시 고민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하기 바쁜데 면담 또 언제 하냐, 귀찮다라고 하는 그런 리더분들 많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이번에 승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성과는 좀 떨어지지만 점수를 잘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들 목표 달성, 실적들 좋은데 누구한테 B를 주고 누구한테 C를 주냐 라고 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겠죠. 궁극적으로 내가 나쁜 점수를 주게 되면 내 밑에 있는 팀원들이 누가 나를 따르겠냐라고 하는 부분들 역시 리더분들의 고민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성과 관리와 관련된 불만들, 문제점들 다들 회사 안에서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해소를 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의 지표나 체계, 그다음에 평가 프로세스, 평가 결과의 활용 등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평가 체계 차원에서 보면 절대 평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입을 많이들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제일 마지막 뒷부분에 국내 기업들의 노력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다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그 평가자의 역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기업들도 이 성과 관리 측면에서는 선진화된 그런 기법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평가 제도가 너무나 체계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딱 하나 그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자, 리더의 어떠한 인식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과 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거든요. 그러한 도구들을 제대로 잘 활용을 하셔야지 직원들을 승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통적인 그런 관리자 측면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파트너로서 전사, 그 다음에 팀 목표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해주고 업무 수행에서 잘한 점, 못한 점에 대해서 가감없이 코칭과 조언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맡은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책임과 권한이 충분히 이제 이양이 돼야 되고 성장과 육성 위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러한 리더의 역량 변화, 역할 변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팀장 가운데 이제 노란색 그 칠해져 있는 부분만 좀 살펴보면 뭔가 목표를 잡을 때에는 실제 부하 직원들 다 같이 모아서 올해 부여받은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팀원들이 목표치들을 잡아오면 그런 것들이 서로 디스커션 될 수 있게끔 퍼실리테이팅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중간중간 업무가 이제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코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코칭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리더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 그 면담이 있고 수시 면담이 있는데 우리가 주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많으면 2번 정도 모여서 아니면 최근에는 이러한 그 화상으로 같이 이제 이러한 그 팀의 성과를 이제 다루는 미팅 같은 것들을 하실 텐데 그런 미팅 자리에서 수시로 코칭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코칭을 할 때에는 당연히 관찰에 근거해서 평소에 이제 본인이 기록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전달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과를 확인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평가를 본인 스스로가 한번 실시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확정 짓기 전에는 반드시 팀원과 만나서 평가 면담을 통해서 이 결과치들을 확인하는 작업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가 등급이 확정이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평가 결과에 대해서 개인에게 피드백을 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평가 결과를 잘 줬는데 위에 상사가 아니면 인사팀이 무언가 조작을 통해서 평가 결과가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핑계를 대기보다는 자기 밑에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팀원들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지시고 그 평가 등급에 대해서 나온 그 등급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평가 지표에 대한 개선 부분 살펴보시면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긴 한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조직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과제화돼서 전사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 그 전사의 전략 과제가 부문 단위, 본부 단위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제 그 밑에 임원 단위로 떨어진 전략의 과제를 팀 리더가 받아서 수행을 할 텐데 팀 리더도 역시 마찬가지 본인 스스로가 그 과제들을 100% 다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줄 사람들에게 이 과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제를 그 각각의 팀원들이 목표화, 지표화해서 가져와서 충분히 전사의 과제가 개인 단위까지 캐스케이딩 되게끔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업적 평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량 평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업적을 보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일단은 역량 평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맞게끔 좀 더 간소화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간소화된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항상 관찰에 근거해서 직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시고 그런 평가 결과를 피드백용으로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개인의 성과가 업적과 역량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종합평가 등급으로 나오는 이제 이러한 것이 우리 과거의 현실이었는데 이 두 가지가 종합이 돼서 이제 결과 활용이 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량이 약간 좀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업적은 업적대로 역량은 역량대로 이제 활용들을 하시는데 업적은 주로 승진에 대한 대상자를 설정을 할 때나 아니면은 보상, 기본급이나 성과급을 줄 때 이제 많이들 활용들을 하시고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한테 개발의 포인트를 제공을 해주거나 아니면 승진할 때 최종적으로 승진자를 결정을 할 때 그 부분에서 참고 자료로 많이들 활용들을 합니다. 업적과 역량은 반드시 구분해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구글의 이제 업적 평가 사례 잠깐 보시면 우리 앞에 세 가지 그 글로벌 회사들의 포인트 말씀드렸던 것이 대부분 다 녹아 있습니다. 자, 셀프가 본인 스스로가 이제 어세스먼트 해서 주요 업적을 기술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피어도 마찬가지 에세이 형태로 관찰한 내용들을 근거들을 서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매니저들이 1점부터 5점까지 평가를 내리지만 결국에는 여러 관리자들이 모여서 컬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토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평가 등급을 확정을 짓게 되죠. 자,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간소화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네들 같은 경우에 보통 한 7가지의 그런 키워드별로 역량에 대한 그 설명들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랑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평가를 할 때 빈도로 척도가 매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관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역량평가가 이루어지죠. 자, 프로세스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성과관리의 면담을 얼마나 제대로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성과관리 면담은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서 진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면담의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수시 업무의 내용을 기록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피평가자가 실적을 등록하고 피평가자도 마찬가지 면담에 들어가서 본인이 어떠한 얘기를 할지 어떠한 성과를 어필할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가자는 면담에서 무슨 커멘트를 줄 건지 포인트를 사전에 다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면담을 할 때에는 목표에 대한 진척도를 점검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오버럴하게 우리가 목표 진척도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항목 하나하나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코칭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분기 계획에 대한 논의를 마지막으로 면담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자, 프로세스의 개선의 두 번째 부분은 컬리브레이션 미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제 대부분 많은 회사들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팀장이 일방적으로 평가 등급을 정한 다음에 끝 이게 아니라 팀장은 좀 더 예비적으로 평가 등급을 브로드하게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 집단별로 상중하 정도의 평가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토의 준비를 하는데 이 토의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임원 단위에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성과 관리를 통해서 평가 등급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그 정도의 조직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문 단위에서 우리는 평가 등급을 상대 배분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문 단위, 부문장과 그 밑에 산하의 팀장들이 다 모여서 이러저러한 토론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토론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제 다뤄지냐면 제일 첫 번째 S등급, 그 다음에 CD 등급, A 등급의 순으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B등급은 사실 시간상의 여유가 없으실 거기 때문에 B등급은 그냥 논의 없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저 사람을 S등급 줘야 되고 왜 저 사람을 D등급을 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주로 팀 리더, 실제 평가를 한 팀 리더는 자기의 평가를 디펜스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평가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마찬가지 저런 것들이 등록이 되게 이루어지게 되죠. 자, 컬리브레이션 미팅은 같이 모여서 우리가 서로 논의를 통해서 평가 등급이 확정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이 되고 평가 오류가 최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절대평가하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팀 리더의 평가 결과를 일방적으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절대평가를 하는 회사들은 이 컬리브레이션 미팅을 하는 것을 반드시 추천을 드립니다. 앞서 목표를 잡을 때에도 이 목표, 프레셔에 대한, 피어에 대한 프레셔 때문에 목표를 관대하게 못 잡아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팀 리더 입장에서는 다른 팀 리더가 내가 A라고 하는 팀원한테 S를 줬을 때 다른 팀 리더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를 관대화 혹은 가혹화해서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자의 오너십이 굉장히 강화된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인사팀이 뭔가 평가 등급을 막 조정을 해서 일방적으로 뿌려주는 그런 형태였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자기가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 1차적으로 평가한 그 결과를 위에 임원들, 다른 팀 리더들한테 다 설득을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평가 등급, 팀원들에게 주는 평가 등급의 책임은 이 팀 리더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등급에 대한 오너십 굉장히 강화가 될 수가 있고요. 피드백도 다른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팀 리더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과 그 다음에 팀 리더로서의 역할 같은 것들이 많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컬리브레이션 미팅이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실시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평가를 위해서 상시적으로 이제 관찰
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목표에 대한 진척도 과정 현황에 대해서 리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의적절하게 직원들에게 코칭을 줄 수가 있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보시는 거. 우리가 항상 평가 시즌에만 열심히 스퍼트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최근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최근 효과, 막판 가서 스퍼트하는 그러한 직원들은 다 대부분 팀리더가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평소에 관찰한 근거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그 다음에 평가도 마찬가지 평소에 관찰한 근거를 가지고 내가 당신을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계속 주게 되면 1년 동안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 그 없이 마지막에 내놓는 그러한 성과를 가지고 크게 키워서 평가를 하는 그러한 팀리더 밑에 있는 팀원이라고 하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작용이 발생들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관찰에 근거한 피드백과 주기적인 평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글로벌 기업의 사례, 그다음에 국내 기업의 사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기존의 스택 랭킹, 이제 강제 할당에서 저성과자들을 퇴출시키는 이제 이러한 제도를 폐지를 했고요. 좀 더 직원들의 성과 관리, 역량 개발에 포커스하는 커넥트 미팅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커넥트 미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성과 관리의 그러한 면담보다는 좀 더 직원들의 육성과 피드백에 초점이 맞춰진 그러한 면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기별로 매니저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피드백과 코칭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서 업무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로 목표에 대한 수정,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 면담을 할 때 주로 나누는 말들이 이제 어떤 거냐면, 자, 무엇을 잘했고 더 잘할 수 있는지, 다른 직원의 제안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조직과 다른 직원의 성공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서로 얘기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매니저의 재량권이 충분히 보장이 되고 이들 매니저들한테 보상의 수준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G, 대표적으로 상대 서열화해서 저성과자들을 강력하게 퇴출시키는 그러한 회사였죠. 자, 왼쪽에 보시는 저러한 변화의 배경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이텍, 그 다음에 발전 인프라, 산업구조의 어떠한 변화 같은 것들이 있었죠. 좀 더 유연한 대처 같은 것들이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뀐 그러한 측면의 가장 큰 키워드는 No Rating입니다. 자, 기존의 상대평가에서 실시간 피드백으로 전환이 이루어져 있고요. 자, 매니저는 코치로서의 역할이 좀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PDG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요. 자, 평가 결과와 승진 보상이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승진은 세션 C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결정이 이루어지고요. 자, 보상은 피플 리더에게 재원과 결정 권한 막강하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PDG라고 하는 것은 클라우드 기반의 상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화면으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DG는 Priority, 그 다음에 터치포인트, 인사이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Priority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앱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자율적으로 업무 목표를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손으로 쓴 그런 손글씨도 다 구현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관리자와의 주기적인 대화를 통해서 목표에 대한 진척도를 관리할 수 있게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터치포인트는 수시로 코칭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프라이어티와 연계해서 매니저와 1대1로 실시간으로 성과를 코칭할 수 있게끔 일종의 그 메시지를 자유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드백은 누적된 피드백을 종합해서 서머리 형태로 이제 제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저런 결과치들이 다 모여서 최종적인 평가에 활용될 수 있게끔 이루어집니다.
자, 글로벌 기업들의 그 주요 특징들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상시적인 성과 관리를 통해서 좀 더 정교한 조직과 인력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피드백과 코칭을 통해서 동기부여하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 요소가 일종의 업적뿐만 아니라 역량, 그다음에 기업 가치 실현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평가 결과를 채용과 이동과 그 개개인들의 CDP, 육성 제도와 이제 연계될 수 있도록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 결과, 평가 등급이라고 일하기보다는 매니저가 판단하는 그 직원들의 기여도, 성과 기여도를 가지고 보상 차등화를 좀 더 강하게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기업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절대 등급으로 변화하는 그런 회사들의 케이스 많이 있습니다. 자, SK CNC나 현대자동차, 작년에는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일종의 테스트를 통해서 올해 전면적으로 절대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절대평가로 이제 전환하거나 아니면 그 상대 등급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간소화해서 운영하는 그런 케이스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간소화는 과거의 5단계의 좀 잘게 쪼개진 형태의 등급 운영보다는 2단계 혹은 3단계 직관적으로 직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등급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 설정, 평가 실시를 상시화해서 운영하는 그런 경우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누적된 상시 평가 결과를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료의 피드백을 누적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케이스 있고, 그 다음에 일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글로벌 기업들처럼 등급보다는 피드백 중심으로 평가 등급 없이 그 성과를 관리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의 육성 측면에서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운영을 했던 보상과 승진이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주로 조직장에게 그런 권한을 많이 몰아주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국내 기업 중에서 이제 S사의 사례를 보면, 자, B등급의 절대평가를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 B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절대평가의 중에서 특히 가운데에 있는 그런 직원들을 구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아웃스탠딩, 즉 전사 또는 부문이 인정 가능한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한 사람들, 그 다음에 unsatisfactory에서 목표에 현저히 미달하는 성과 달성자, 이 O와 U는 절대적으로 구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평가 등급이 없는 게 아니라 한 3단계 정도로 이제 평가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O나 U 같은 경우에는 없으면 안 줘도 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런 이제 B등급의 절대평가를 도입을 하면서 나머지 승진과 보상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진은 피어 리뷰에 기반해서 선발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사의 공통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폐지가 되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그 직급에 체류를 해야 되는지, 그 체류한 기간 동안 평가 등급은 뭐 얼마나 맞아야 되는지, 뭐 벌점은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자격 요건이 전사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각각의 사업부 단위 안에서 스스로 승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승진을 시킬 건지 공론화해서 합의하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승진자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죠. 자,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공통보상과 추가 기여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직의 공통보상은 누구나 다 동일한 비율의 보상, 인센티브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추가 기여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성과자들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이제 보상을 해주는 부분인데, 그런 별도 추가 기여 보상은 탤런트 세션을 통해서 대상자들을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 H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도입 배경 앞서 저희가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그런 회사 중에 하나지만 최근에 이제 글로벌화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인사 제도도 많이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웃스탠딩 같은 경우에는 10% 이내의 어떠한 비율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관대화되면서 최우 성과자에 대한 인정과 어떠한 보상의 차별성 이런 것들이 희석될까봐 최고 성과자는 10% 이내라고 하는 비율 제한을 두었고요. 나머지 등급은 인원 비율의 제한 없이 절대 평가화해서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차 평가자인 팀장이 항목별로 이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종합 등급을 3단계로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3단계의 평가 중에서 우수한 사람들 중에서 탁월자를 선택을 하고 개선 필요 등급자 중에서 미흡을 1차적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실장이 참여하는 조정 세션을 통해서 평가 등급에 대한 디베이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실 단위에서 O와 U 등급자를 확정을 합니다. 세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 회사가 절대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전에 고려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절대평가로 도입하는 것은 인사의 많은 개념이 변화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의 TO 방식으로 이 인력을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절대평가 도입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버젯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 이 버젯의 범위 안에서 평가 등급을 팀 리더가 결정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TO 중심의 방식에서 버젯 중심의 방식으로 그 인력 운영의 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상사의 주관적인 평가를 배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도구들을 중간중간에 넣을 거냐, 어떻게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그 평가 결과를 사전에 확정짓기 전에 무엇을 가지고 그 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좀 더 향상시킬 것인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평가자 역량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이 마치 트렌드처럼 도입해서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요. 상대평가를 운영하는 회사들도 그 삼성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처럼 좀 더 등급을 간소화해서 3단계 정도로 좀 범용화해서 이제 운영하는 그러한 부분도 효과적이고요. 또 하나 각각의 등급자들을 결정을 할 때 그 컬리브레이션 세션을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방식들 운영을 하시는 것도 평가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내 기업, 해외 기업들의 성과관리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 성과관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성과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조직의 목표와 반드시 부합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과를 달성했을 때 또는 부진했을 때 어떤 것이 이제 문제점이었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파악된 문제점들이 개개인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평가 과정 리더와 팀원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부담 없이 자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결국에 이제 이 성과관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벽하다, 완결성 있게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우상에서 좀 탈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 평가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하는 완성해 나가는 그런 그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평가는 사실 그 리더십 그 자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까 그 관찰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인데 사실 이 성과 관리를 팀 리더가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팀원들의 태도, 그 다음에 이 성과를 바라보는 관점 같은 것들을 다 좌우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팀 리더분들이 제대로 된 관점을 가지고 성과 관리를 열심히 잘 하셔야 팀의 성과도 좋아지고
결국에 팀원들의 역량도 많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행과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부족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개선을 하는 그런 원칙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여기 나왔던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평가는 리더십 그 자체. 그렇기 때문에 팀 리더분들의 역할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